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새로 도입한 보잉 787-10 그리고 신형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그 중에서도 특히 허니문 시트를 리뷰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현재는 대한항공이 가장 최근에 도입한 보잉 787-10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시점에 운항 기록을 보면 홍콩, 도쿄, 방콕 등의 가까운 노선뿐만 아니라 호놀루루, 밴쿠버 정도의 원래 의도했던 장거리 운항도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이용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번 여행은 없어지는 마일리지 때문에 한참 전에 예약했던 홍콩 여행이었고, 홍콩에 무슨 비즈니스야, 없어지는 마일리지만큼만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출발 20일 전에 기종 변경 문자가 와서 찾아보니 변경된 기종이 787-10. 대한항공에 787-10이 있었어? 그리고 신형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좌석 클래스도 변경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운지는 간단히 들리고 촬영에 부푼 마음에 일찍 게이트에 가서 787-10을 멋있게 담아보려 하였지만 게이트 257 촬영각이 안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꼬리 날개에 표시된 보잉 787-10과 호텔 리만은 담지 못하니 기내에서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잡지 못했으니 부지런히 보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객실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틀면 처음 마주하는 787-10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캐빈이 보입니다. 121 배열이라서 222 배열이었던 프레스티지 스위트보다 탁 트일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객실은 가장 큰 특징인 개별 슬라이딩 도어와 높아진 132cm 좌석벽 때문에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객실 느낌을 보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높게 찍어서 느낌이 안 나는데 카메라를 좀 낮춰보면 132cm, 52인치 좌석벽이 꽤 높아서 프라이버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기내 선반이 내려온 상태이니 선반이 올라갔을 때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복도 뒤에서 앞으로 이동할 때는 자리에 앉은 승객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복도 앞에서 뒤로 이동할 경우에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좌석에 승객의 모습이 식별되지만, 문이 닫힌다면 복도에서도 승객의 모습이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참, 현재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핵심인 슬라이딩 좌석 도어는 인증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새로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좌석과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의 또 다른 차이는 스태거드 좌석입니다. 스태거드는 뒷사람의 발이 내 자리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좌석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7-10에 설치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좌석 사이의 간격은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의 좌석 사이의 간격인 190cm보다 많이 짧은 117cm이지만, 스태거드의 장점으로 침대 길이는 오히려 185cm에서 200cm로 늘어났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객실이 222 배열에서 121 배열로 변경되어 1인당 사용하는 너비는 넓어졌지만 스태거드로 좌석 사이의 간격은 짧아졌는데,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 1.0과 함께 놓고 보면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높아진 좌석벽과 슬라이딩 도어는 양날검이어서 개별 좌석의 프라이버시를 높이지만 스태거도 합쳐져서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보다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전체적인 객실 느낌을 보았으니 각각의 좌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좌석은 121 배열이기 때문에 크게 창가 쪽 좌석과 중간 좌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디에 앉든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복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가 쪽 좌석은 모두 비행기 창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트가 창쪽에 있거나 시트가 복도에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도 스태거드 좌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대하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내려가서 풀플랫 베드가 됩니다. (787) 10 기준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에서 주의해야 하는 좌석이 있는데 바로 10A, 10J입니다. 두 좌석 모두 창가 좌석이지만 이 좌석은 온전한 창문 한 개가 없어서 좌석 고를 때 많이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기분에 앉았다가 창문이 0.5개면 엄청 힘들겠는데요? 121 배열에서 창가 쪽 1이 아닌 중간 2를 담당하는 시트는 시트가 떨어져 있는 형태와 시트가 붙어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 대한항공에서는 붙어 있는 시트를 허니문 시트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니문 시트가 아니었으면 홍콩 가는데 무슨 비즈니스를 타 그냥 이코노미 타고 다녀왔겠지만 허니문 시트 때문에 이 영상이 만들어졌고 정말로 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실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허니문 시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니문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티션부터 내리고 시트도 눕혀보겠습니다. 허니문 시트라고 동시에 눕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눕히기 위해서 여러 번 찍었습니다. 원래 허니문 시트에서 손잡고 잘 수 있나? 팔베개 가능한가? 마주보기 가능한가?를 테스트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파티션 때문에 손잡고 자다가는 팔 꺾이겠습니다. 손도 못 잡는데 팔베개? 당연히 안 됩니다. 팔 아파요. 파티션이 다 내려가지 않지만 그래도 마주보고 잘 정도의 친밀감이 있다면 허니문 시트가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허니문 시트 상태에서 파티션을 내려도 기내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영상에서 보이는 만큼 이하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텐데 완전히 베딩 높이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최초로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허니문 시트를 허니문 포지션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싶네요. 대한항공의 답변은 좌석을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좌석 앞쪽 버튼으로 디바이더를 최대로 내린 후에 F좌석 왼쪽 뒷부분에 E좌석에는 없는 작은 검정색 버튼을 누르고 다시 좌석 앞쪽 디바이더 버튼을 눌러야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이건 설명 없이는 할 수 없겠는데요? 보신 것처럼 그냥은 팔베개 안 되는 것이 맞고 탑승객이 직접 조작해서 허니문 포지션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에게 허니문 포지션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위치의 정식 명칭이 허니문 포지션이네요. 어쨌든 허니문 포지션 그냥은 안 됩니다.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허니문 시트에서 허니문 포지션으로 매우 다정하게 가고 싶은 분들은 승무원에게도 다정하게 허니문 포지션 변경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허니문 포지션에는 두 좌석 사이에 갭이 생기므로 고객 불편과 좌석 설비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갭필러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갭필러 때문에라도 승무원에게 요청해야겠는데요? 허니문 시트 쉽지 않네요. 슬라이딩 도어가 동작하지 않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도로 지나다니는 승객의 시야에
좌석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 내가 노출되지만, 그러면 슬라이딩 도어 동작하면 정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러 프레스티 스위트 2.0 또 한번 타봐야 하나요? 어찌되었건 슬라이딩 도어의 동작과 관계없이 132cm의 높이의 좌석벽의 효과는 상당해서 앉은 상태에서는 나도 다른 시트 좌석을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좌석벽 때문에 나를 보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높아진 좌석벽, 슬라이딩 도어는 매우 큰 장점이지만, 다만 커플이라서 중간 좌석이 앉는다면 프레스티 스위트 2.0의 프라이버시는 상당해서 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전 222 배열의 프레스티 스위트는 창 쪽에 앉더라도 거의 나란히 앉을 수 있고 창문을 볼 수도 있었지만, 121 배열의 신형 프레스티 스위트 2.0은 나란히 앉으려면 중간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창문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윈도우 시트를 원한다면 창 쪽에 앞뒤로 앉아야 되는데, 프레스티 스위트 2.0의 앞뒤 좌석은 좌석에 앉으면 완전히 독립된 좌석이기 때문에 같이 타고 간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창 쪽과 중간 좌석을 걸쳐서 앉거나 대각선으로 앉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앉는 분이 파티션을 올리고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꼭 그래야 할까 싶네요. 혼자 여행 간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커플로 여행 간다면 프레스티 스위트 2.0 어디 앉을지 고민 좀 해야 합니다. 창 보며 앞뒤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창 없이 옆으로 나란히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 앉으실 것인지, 앉으셨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787 특유의 파란색 블라인드를 걷어내면 게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HL, 호텔리마 8515 세이프티 카드로 다시 한번 오늘의 탑승 기종은 보잉 787-10입니다. 세이프티 카드와 같이 놓고 보니 눈치채셨겠지만, 프레스티 스위트 2.0의 모니터는 기존 모니터와 비교해보면 크기도 커졌고, 스태거드 좌석이라서 커진 모니터가 눈에 더 가깝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예전 프레스티 스위트 1.0의 모니터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시트의 다른 특징들을 빠르게 살펴보면, 시트 옆에는 개인 보관함이 있고, 개인 보관함에는 리모컨도 있네요. 보관함 위쪽으로는 아직 닫히지 않는 슬라이딩 도어와 조명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옆에는 테이블과 음료 놓는 자리,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물론 저 테이블 밑에는 뒤에 앉은 승객의 뻗은 발이 있습니다. 스태거드 타입의 원제입니다. 뒤쪽 승객의 발은 무시하고 테이블 옆에는 좌석 조절 버튼이 있고, 특히 앞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동작하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Do Not Disturb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한항공의 다양한 기제에 기내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특별히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787-10은 가장 최신 기종답게 기내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비즈니스 좌석 차량에 정신이 팔려서 기내 와이파이는 생각할 틈도 없었네요. 프레스티 스위트 2.0 리뷰에 정신이 팔린 저와 달리 오늘의 비행은 이륙 후 30분이 지나서 제주도쯤 오니 기내식이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까지는 비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허니문 시트에 앉으니 기내식도 나란히 보이네요. 샐러드, 빵, 스테이크, 과일, 커피 순으로 서비스되었고, 저는 한식 대신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굳이 기내식 사전 주문을 했더니 굽기도 선택할 수 있네요. 미디움으로 선택한 스테이크 상태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앞쪽의 화장실도 빠르게 다녀옵니다. 밥 먹고 이후에 이것저것 촬영하다 보니 어느덧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은 탈 때는 깔끔했는데 내릴 때 보면 늘 뭔가 부산하네요. 그래도 홍콩에서의 출장 일정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내려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새로워진 비즈니스 클래스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좌석벽만큼 높아진 프라이버시와 기존에는 퍼스트 클래스에만 존재하던 슬라이딩 도어를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적용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기존에 퍼스트 클래스가 설치된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모두 걷어내고 오늘 리뷰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걸 레트로핏이라고 부르네요. 대한항공의 787은 원래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기체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설치된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퍼스트 클래스가 설치된 비행기도 레트로핏 한다는 것은 아마도 대한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없앨 계획이지 않나 싶네요. 조만간 사라질 747 8I에는 굳이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747 8I가 퇴역하면 대한항공에서는 퍼스트 클래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홍콩에 왜, 무슨 일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까지 타면서 갔는지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